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리프트에서 공개한 오픈 데이터셋을 이용한 캐글 컴페티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3D Object Detection for Autonomous Vehicle이고요. 아래에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캐글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 하고 그 다음에 대회 그 리프트 측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글은 그 커널이라는 어떤 그 블로그와 같은 포스팅을 통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그 방법론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레퍼런스로 제공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 준비했습니다. 캐글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또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을 위한 데이터 솔루션 대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이 플랫폼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2017년도에 구글에 인수가 됐고요.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뭐 기업이든 연구소든 또는 개인이든 자기들이 쌓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랑 그리고 데이터로부터 얻고자 하는 결과물 그 다음에 어떤 일종의 상금 같은 거 또는 때로는 상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것들을 캐글 플랫폼에 전달하면 캐글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줘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머신러닝 엔지니어 팀이 될 수도 있고 개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도전을 해서 이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을 하이스코어로 이긴 사람이 이 상금을 가져가거나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꼭 돈이 걸리지 않은 많은 대회에서도 이 활동을 꾸준히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게 랭크를 쌓을 수 있는데 그런 랭크 시스템이 결국은 실제 커리어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많은 분들 또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이 누구는 취미 삼아서 또는 누구는 자기 개발 삼아서 캐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캐글 대회는 리프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리프트라는 회사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으로 미국을 기반으로 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버랑 똑같은 형태인데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기준으로 북미에 있는 약 300여 개의 도시에서 하루 100만 건 이상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은 이제 그 서비스로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이제 리프트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뭐 바이두나 그 동남아 쪽에 있는 디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카카오 타다 뭐 이런 소카 이런 데도 그렇고 결국은 그 라이딩 쉐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당장 이런 라이딩 쉐어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돈이 돼서는 아닙니다. 지금 사실 우버도 매년 적자를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고요. 리프트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자율주행 시장이 열렸을 때 그때 결국은 그런 것들을 기존의 차량을 생산하는 전장회사들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던 회사들이 그런 기존의 그 전통적인 차량 제조 회사들로부터 차만 사서 플랫폼만 깔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 돈이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세계적인 이런 라이딩 쉐어 플랫폼을 서비스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의 적자를 좀 감수하면서도 이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또 그런 관점에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에서도 리프트 레벨 5라는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토노머스 비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에 뭐 클로바 AI 리서치 팀이 있는 이런 느낌으로 리프트 내에 리프트 레벨 5라는 그런 자율주행 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약 450명 이상의 연구개발진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올해 그 누신 포맷이라는 자기들만의 포맷으로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들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율주행에서는 키티 데이터셋이라고
2013년도에 공개됐던 데이터셋이 이제 연구 쪽에서 벤치마크로서 많이 사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쪽 시장이 갑작스럽게 크게 확장하면서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의 바이두, 그리고 뭐 리프트라든가 우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를 이제는 꺼내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꺼내서 이제 자기들의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풀고, 또 동시에 자기들만의 어떤 데이터셋에 좀 익숙한 엔지니어 개발자들을 확보함으로써 유저까지 같이 이제 확보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리프트에서 공개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360도를 찍을 수 있는 라이다가 차량의 천장에 달려 있고, 여섯 대의 카메라가 그 360도를 커버하고 있고, 한 대의 카메라가 그 롱 디스턴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카메라가 2대인 거고요. 그리고 전방 양쪽 사이드 미러에 라이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델을 썼는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40채널짜리 360도를 찍을 수 있는 라이다를 썼다라고 하고요. 그 아지무스 앵글이 약 0.2도 간격으로 지금 찍히고 있고, 그래서 10Hz 정도로 동작하고 있는 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라이다는 동일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6대가 각각 약 70도씩을 커버하면서 차량의 전면을 다 이제 동시에 커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대의 롱 포컬 랭스 카메라가 이제 교통신호를 따로 검출하기 위해서 한 대가 이제 추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레벨 5에 대해서도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레벨이라는 것은 자율주행을 저희가 지금 5단계로 나뉘는데요. 자율주행의 성숙도에 따라서 최종적인 목표가 결국은 레벨 5고요. 이제 현재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상용 제품들은 잘 해봤자 레벨 3,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고 ADAS라고 해서 주행 보조 시스템 정도. 그래서 운전자의 개입이 많이 필요하고 뭐 잠깐은 자동차가 차선을 따라가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조금 장시간 길어지면 차에서 알람을 울려서 다시 이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레벨 3 정도고, 이제 웨이모에서 그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에서 웨이모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상 레벨 4인데, 운전자는 동승을 해 있지만 사실상 모든 주행을 운전자가 손을 거의 대지 않고 차량이 혼자서 다 알아서 하는 시스템. 근데 아주 이제 악천후라든가 정말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거의 오토노머스가 다 된 상태가 이제 레벨 4고요. 레벨 5는 최종적으로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능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져서 법적으로 차량에는 더 이상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스티어링이나 그런 엑셀이 없고 오로지 차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만 주행하는 단계가 이제 레벨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시장에 레벨 3나 4도 거의 나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결국 리프트가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이런 3D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기술을 내놨고요. 9월 13일 날 시작을 해서 11월 13일까지 약 2달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상금으로 약 1등에게 1,4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걸었고, 뉴립스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쪽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학회인 이 학회가 올해 밴쿠버에서 12월 달에 열리는데, 이 컴페티션에서 위너들은 뉴립스에 초청해서 또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먼저 좀 보면, 일단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들을 제이슨 파일 형태로 이제 구조화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뭐 여러 대의 센서 간의 서로의 기하학적인 관계라든가 언제 찍혔는지, 그리고 촬영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답셋,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양한 테이블로서 이런 것들을 나눠놨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그 핵심이 되는 이미지, 그 다음에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그리고 맵 정보에 대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샘플 데이터 제이슨 파일이 이제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컴페티션에서는 주로 이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조금 더 뜯어보면 이 데이터 안에 결국은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파일 포맷인지, 빈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 토큰이라고 해서 이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에 바로 이전에 찍힌 데이터는 데이터 이름이 뭔지, 그리고 다음에 찍힌 데이터는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뭐 차량의 위치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에 접근하면 되고, 이런 다 주소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토커나이즈 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샘플 데이터 제이슨 파일로부터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계속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형태로 전체 데이터를 다 접근해서 각 시간대별로 이미지와 그 다음에 라이다 데이터 그리고 맵 데이터를 불러오고, 또 그것에 해당하는 정답 데이터까지 이제 같이 불러와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그 데이터 스트럭처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친숙한 인앤아웃풋으로 보자면, 인풋은 일단은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라이다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리고 이 촬영을 한 팔로아트 지역에 대한 그 시멘틱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선 레벨까지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건 프론트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인데, 이런 프론트 카메라에 대한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라이다에서 360도로 스캔한 데이터인데, 이거는 지금 탑뷰에서 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 박스 쳐져 있는 것들이 이제 미리 매뉴얼하게 다 레이블을 해가지고 정답을 만들어 놓는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행한 지역에 대한 이 샘플 맵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오브젝트 디텍션을 목적으로 하는 이 컴페티션에서 뭐 샘플 맵이나 아까 나왔던 이그모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로컬라이제이션도 하고 매핑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거에 대한 정답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보면, 이제 이 train.csv에 정답이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그 길게 돼 있던 그 주소가 일단 있어서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라이다 데이터에 대한 정답인지를 알려주는 그 아이디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물체를 찾는 거기 때문에 3차원 공간상에서 그 3D 바운딩 박스 형태로 나타나는데, 3D 바운딩 박스의 중심이 되는 센터 XYZ에 대한 정보가 차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3D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사이즈를 나타내는 위스, 하이트, 그 다음에 랭스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차량을 검출하기 때문에 차량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몇 도만큼 회전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차량인지 또는 사람인지 자전거인지 트럭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미지랑 라이다랑 뭐 이런 정보를, 그 다음에 여기 어노테이션 된 정답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켜서 최종적으로 예측해야 되는 예측값, 그리고 이 컴페티션에 제출해서 성능을 받아야 되는 서브미션 폼은 다 똑같은데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예측한 이 예측값에 대한 컨피던스,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1.0일 거고, 이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0일 거고, 그래서 이런 컨피던스 값까지 하나 더 그 데이터를 추가해가지고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객체인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과 그 다음에 그 객체가 영상 또는 라이다 데이터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3D 바운딩 박스로 찾는 리그레션 두 가지를 동시에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그 IOU를 만족하는 정답들에 대해서 민 에버러지 프리시전을 측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IOU라고 하는 것들은 2D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실제로 정답인 바운딩 박스, 여기서 주황색으로 나타내 있는 정답인 바운딩 박스와 그 다음에 내가 정답이라고 예측한 파란색 바운딩 박스에 겹치는 영역이 이 둘의 전체 영역에 비해서 얼마만큼이 되느냐라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이 뭐 0.5 이상이면은 찾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뭐 아주 하드한 케이스에는 이 겹치는 영역에 대한 비율이 0.9%는 돼야 얘가 찾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스레스홀드 값으로 주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도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이 스레스홀드가 아주 낮게 뭐 0.5 이상이면 찾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지 모드랑 그 다음에 그래도 한 70%는 돼야지 해서 모더레이트 모드, 그리고 90% 이상이 돼야 되는 하드 모드, 이런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그 민 에버러지 프리시전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에버러지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동훈님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정답인 것들을 실제로 잘 찾은 트루 파지티브, 그 다음에 정답인데 찾지 못한 false 파지티브, 그 다음에 정답이 아닌데 정답이라고 잘못 찾은 false 네거티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프리시전 값을 계산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그 정한 스레스홀드 값에 대한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것들의 평균을 내는 그걸로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계산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높은 그 모델들이 결국은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저희가 서브미션 폼에서 제출해야 됐던 컨피던스 값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정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바운딩 박스들이 예측됐을 때 얘네들을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예측값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컨피던스가 가장 높은 하나를 정답으로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컨피던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셋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글은 약간 플랫폼이라서 이 컴페티션에 참여하는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들이 평가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높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하나는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쉽게 코드로 만들어낸 것들을 블로그 그러니까 그 어떤 글 형태로 포스팅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것들을 잘 분석해서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또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것들이 분석가로서의 어떤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커널이라고 불리는 이 포스팅을 올려줬고, 그 중에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들인데요. 지금 이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그 차량,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차량이죠. 자율주행 차량의 코디네이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기준으로 하고 있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이 X축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있는 평면에서 X축에 90도로 있는 방향이 Y축이고,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이제 위쪽을 향하는 방향이 G축이고, 그 다음에 이 G축에 대한 회전을 요 앵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옆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운딩 박스를 찾는 건데, 이 바운딩 박스에 대한 중심점 그리고 이 사이즈를 구하면 바운딩 박스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황을 인지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누가 다가오고 있으면 피해야 되거나 또 멀어지고 있으면 가만히 냅둬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요 값에 대한 정보를 같이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객체인지를 추정하는 클래스에 대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노테이션을 기준으로 이유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보시면 데이터셋을 열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박스들은 영상 내에서 미리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결과물들을 지금 다 이렇게 한 거고요. 각각의 전방 카메라 2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하나는 이 트래픽 시그널을 타겟팅해서 지금 멀리 보고 있는 거고, 하나는 그냥 이제 넓은 필드 오브 뷰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360도에 대한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다 데이터셋도 전방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천장 루프에서 찍은 360도 데이터셋이 있고, 여기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서 차량 또는 사람인 오브젝트들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버드아이 뷰에서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정답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차량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보니까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정답들은 이 X축은 이제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축은 빈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멀티모달 특성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비교적 그냥 거리별로 전반적으로 이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조금 검출되는 그 결과물들이 좀 적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좌우 방향 Y축에 대해서는 특정 영역에 조금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차량에서 이제 결국은 검출하는 이 전방 대상에 이 어떤 특정 필드 오브 뷰의 차선이 있기 때문에 이 차선 밖을 벗어나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출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 데이터 그래프 자체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널을 올린 어서가 올린 거고, 제가 거기다가 제 생각을 좀 더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축 관점에서 보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기 때문에 결국은 객체들이 다 지면에 붙어있는 차나 사람이나 자전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다 한쪽에 딱 몰려 있어서 지면 가까이에 있는 높이에 다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거는 값이 이제 마이너스 20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다 높이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차량이 센서를 단 위치가 0,0,0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낮은 그 시점에서는 이제 다 마이너스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마이너스로 플로팅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값, 이 차량의 진행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진행 방향에 대한 것들은 그 러플리 바이모달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결국 차가 진행하는 방향은 차에서 사거리가 아니면은 직진, 아니면 그러니까 내 차선을 따라가는 것들은 앞으로 가고 있을 거고 다른 것들은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이모달 특성으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분포는 앞에 키티 데이터셋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그 주행 환경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차가 무조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트럭 같은 것들은 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차로 구분 안 하고 좀 다르게 분류를 하고요. 그 밖에는 뭐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보행자다, 그 다음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또 다른 클래스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뭐 리프트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키티 그리고 웨이모 데이터셋 전반적으로 문제가 너무 이제 차량에 대한 레이블 정답만 너무 편중이 돼 있어서 차는 정말 잘 찾는데 이 나머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고, 실제로 제가 어젠가 일이 있어서 레퍼런스를 조사했는데 지금 이 3D 오브젝트 디텍션 그 키티 벤치마크에서 자동차 검출하는 정확도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 85% 정도인데요. 사람 검출하는 것들은 라이다셋에서 50%가 지금 최고 수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뭐 모델이 나쁘다기보다는 데이터 자체가 좀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바운딩 박스의 넓이, 그 다음에 높이, 폭에 대한 것들도 차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승용차의 크기에 맞는 어떤 그 바운딩 박스 사이즈가 많은 결과물들이 나왔고, 뭐 어찌 보면은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밌었던 게 저는 이쪽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뭐 데이터셋을 보면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캐글에서 활동하는 주 엔지니어들이나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냥 정말로 이것들이 뭐 자율주행 자동차다 뭐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정말로 순수하게 그 전통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까지 다 일일이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데이터는 그래서 어디 많이 있구나, 어디 많이 분포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별로 위치를 보면 왼쪽부터 X, Y, G 그리고 이 첫 번째 거는 자동차, 뭐 트럭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건데 뭐 특별한 분포는 없습니다.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분포는 없고 진행 방향에 따라서는 그냥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도 많고 먼 것도 많고, 근데 이제 Y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로에 해당하는 필드 오브 뷰 안에 있는 차량들이 주로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 다 치우쳐져 있죠. 그리고 높이에 대해서도 그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 그냥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한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나 페데스트리언보다 값이 좀 높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센터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운딩 박스 사이즈도 그냥 그 오브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사람이나 자전거보다는 자동차들이 훨씬 더 이제 크게 나왔고, 그 중에서도 버스 같은 것들이 뭐 길이라든가 높이면에서 이제 훨씬 크게 나온 것들, 뭐 이런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럼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텐데 가장 그 리프트 엔지니어 중에 한 분이 이 컴페티션을 조금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아주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넷을 이용한 레퍼런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의 특징은 이 컴페티션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그 레퍼런스 솔루션을 컨볼루셔널 뉴럴 넷이랑 그 다음에 라이다 버드 아이 뷰 관점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 그 의료 영상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쓰였던 유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다 데이터를 그 항공 시점에서 본 버드아이 뷰 관점의 데이터 하나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운딩 박스의 크기랑 위치를 찾는 것들이 아니라 먼저 유넷을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객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프로바빌리티 맵을 먼저 추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추론된 프로바빌리티 맵으로부터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좀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고, 이건 레퍼런스 솔루션이다 보니까 뭐 좀 좋은 GPU에서는 30분 정도면 학습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퍼런스 타임도 30ms로 지금 실시간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불러오는 것부터 이렇게 정리가 다 잘 돼 있고, 이것들이 다 코드로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코드를 그냥 그 캐글에서 바로 이렇게 접속해서 콜앱에 접속해가지고 돌려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영구적인 내용만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데이터는 안 썼고 라이다 데이터만 썼는데, 라이다도 포인트 클라우드로 쓴 게 아니고 항공뷰로 바꿔서 왼쪽처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디멘전을 설정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그리드를 나눈 다음에 라이다 데이터의 그 점군의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RGB 형태로 플러팅을 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D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이제 한번 그 디멘전 리덕션을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변경을 했고요. 오른쪽은 그것들에 대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바운딩 박스에 대한 어떤 값을 주는 대신에 이 버드아이 뷰에서 봤을 때 실제로 차량의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1, 그게 아닌 영역들은 0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셋을 이제 한번 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넷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 유넷은 그 의료 영상 쪽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개발이 된 논문 거고, 이 커널 자체에서도 유넷 자체는 기존의 MIT 쪽에서 구현된 그 유넷 깃헙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그 각각의 인스턴트 레벨 또는 시멘틱 레벨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수행해 주는 거고, 유넷 논문까지는 제가 읽을 경향이 없어서 이 유넷 모델은 여기 계신 형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끝나고 모르시는 부분들은 형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은 형님이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까 라이다 데이터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유넷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했다. 그러니까 라이다를 탑뷰에서 본 다음에 그것들을 높이에 따라서 RGB, 그러니까 1.7m 기준으로 1.7m 밑은 뭐 R, 그 다음에 1.7m에서 3.4m는 G,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해서 칼라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세그멘테이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맨 왼쪽이 인풋 영상이고요. 그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결국은 추정한 게 맨 가운데 있는 프로바빌리티 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바빌리티 맵에서 흰색이 나타내는 거는 인풋 데이터를 유넷 모델에 넣었을 때 그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은 영역은 흰색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없을 것 같은 영역은 검은색으로 채운 맵 형태로 만들고요. 실제로 맨 오른쪽이 이제 컴패리전인데, 여기서 초록색이 정답 데이터예요. 레퍼런스. 그리고 빨간색이 좀 전에 이 모델에서 예측한 값인데, 이 둘 다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둘 다 겹쳐 있으면은 옐로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정답을 잘 맞춘 케이스고요. 초록색만 있는 경우에는 정답을 예측을 못했으니까 이제 false negative가 되는 거고, 반대로 빨간색만 있는 경우에는 정답이 아닌데 정답이라고 예측했으니까 false positive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은 true negative,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거 그냥 정답이 아닌 걸로 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 약간의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는데, 이제 좀 전에 그 유넷을 통해서 예측한 프로바빌리티 맵에서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은 영역을 이런 식으로 이제 1로 표현한 다음에 이것들을 그 영상 처리에서 전통적으로 쓰이는 모폴로지 연산을 통해서 팽창 연산을 해가지고 이 약간 우둘투둘한 부분들을 조금 스무스하게 꽉 채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각각 그 어떤 클러스터로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이 각각의 클러스터링에 대한 그냥 바운딩 박스 크기를 그 클러스터링의 그 분포도에 따라서 그냥 설정을 해서 맨 오른쪽과 같이 그냥 바운딩 박스를 정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저희가 좌표계 관계를 다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다시 일정한 높이의 3D,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위스랑 랭스는 나오는데 하이트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트는 고정한 다음에 그냥 다시 이제 3D 쪽으로 다 플라팅을 시켜서
정답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퍼런스 모델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가이드를 준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세심하게 다 그 디자인이 되어 있지는 않고 간단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쓴 리포트의 저자도 그 성능 평가까지 안 했어요. 밸리데이션 셋이랑 테스트 서브미션까지 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후에 참가하는 참가자분들이 직접 하시라라고 남겨뒀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벌다이 뷰를 되게 로우 레졸루션으로 쪼갰기 때문에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3D를 2D로 눌러서 정보 손실량도 많고 이미지 데이터 자체는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뭐 모델 자체도 이렇게 잘 수렴하는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참가자들이 더 좋은 모델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더 좋게 데이터를 이제 가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아요.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1등 스코어가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 정도밖에 안 되는 형태고 저도 저희 팀원들과 한번 이거를 해보려고 생각이 있어서 일단 한번 분석을 해봤던 건데 뭐 실제로 진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뭐 이후에 진행하게 되면 다시 저희 쪽에 팀에서 개발한 내용들을 좀 공유 드리고 그게 아니면은 다음번에는 또 이쪽 분야와 관련된 다른 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